목소리 잘 들리시죠? 30분이 돼서 약속한 시간이 돼서 저희 올해 2024년 명지대학교 교육혁신 계획 후속조치 교인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운영팀장 박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보내드린 자료 먼저 설명 좀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저희가 이제 6월 14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24년도 성과평가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좀 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 세운 교육혁신 계획에 대한 이제 실적 플러스 보고서 제출 마감 6월 13일 전날까지 세운 네네. 뭐 잘했는데. 아, 네. 네. 사람들 음소거 해제 좀 부탁드릴게요. 저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단 끝나고 나서 질의 있으면 그때 음소거 해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번 보고서에 좀 들어가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하게 됐고요. 또 다른 계획이 새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 계획 안에 대한 부서별 액션 플랜 안을 지금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청을 드리고자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약 30분 동안 아마 이 성과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플랜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30분씩 나눴는데 아마 보고서 내용 얘기가 좀 더 길어질 것 같고 액션 플랜은 뭐 매년 뭐 많이 해보셔서 이거는 뭐 자료만 보셔도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요 보고서 내용 설명하는 거 하고 액션 플랜 작성하는 거하고 쪼개가지고 두 개로 작성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관련된 자료는 저희 포털 시스템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이제 게시판에 아래 내려가시면은 행정부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정보무 여기 보면은 50번의 혁신사업 24년 혁신전략 추진과정 숙지기준의 설명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모속 조치한 목록, 이게 엑셀표고, 그 다음에 액션 플랜 작성한 한글 양식, 그 다음에 작성 가이드,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관련된 회의 자료도 되어 있으니 끝나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상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과평가 보고서는 이제 액션 플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발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다른 대학에 이제 공유되지 않도록 대외비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회의 자료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게 교육혁신 추진 로드맵이 이제 저희 성과평가 보고서 안에 맨 앞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25학년도의 명지대학교는 이제 교육혁신 추진 전략을 어떠한 체계로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무전공이 확대됨으로써 그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뭐 교육이나 제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과평가 보고서 후속 조치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타 일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구성이 이제 혁신 추진 로드맵 부분인데요. 일단 보고서에도 살짝 보시겠지만 일단 크게 교육혁신 추진 전략이 세 파트입니다. 이 학사구조 부분하고 이 교육체계 부분하고 전공선택 지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사구조 부분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25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은 저희가 이미 다 했죠. 이제 그러한 내용인 거고 여기서 핵심은 학사구조 선순환 환류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무전공 모집 단위 비율을 이제 기존의 자유전공학부가 22.4% 정도였는데 입학 정원 대비 이제 25년부터는 48.9로 무전공 비율이 확대된다. 전체 정원의 한 반 정도가 무전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변화이고 이 무전공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 체계도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융합교육을 뭐 융합정보 활성화라든지 또 학생 설계전공 운영 확대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디를 운영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융합전공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제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도 유연화 부분이 이슈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뭐 집중이수제나 유연학 기제 창업 뭐 진로 탐색 활동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있던 거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이제 MGU 자율수강제하고 도전학기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는 기존에 했던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선택 및 진로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공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무전공으로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진로에 대해서 설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 여기 일반 전공 선택 학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공통교양에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진로 선택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무전공이든 일반 전공으로 들어온 애든 상관없이 다 이거는 공통교양 필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히 안어칼리지하고 통합 아이들은 학과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학교 생활 적응이나 소속감 그 증진을 위해서 교양교 과목으로 2학점짜리 이제 엠프레시 세미나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이고, 안어칼리지에 있는 친구, 그 다음에 단과대학 통합 모집으로 오는 친구들은 다 이걸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 탐색 세미나라고 한 세네 개 전공이 함께 팀티칭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미나 교과목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떤 과목들이 있는, 어떤 이제 전공들이 있는지를 이제 학생들이 탐색하는 과정, 이런 것을 교육과정으로 지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전공의 기초교과라고 해서 어떤 전공을 내가 하고 싶다라고 정했으면 그 전공에 대한 다음 단계의 그 학문기초 교과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수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성공학 특강은 다양한 분야에 계신 이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제 진로와 관련된 특강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비교과의 펀더멘털스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과인데, 이거는 이제 학문기초와 관련된 예를 들어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아니면 통계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아니면 인문학 관련된 그런 기초가 되는 과목들을 뭐 4차 정도의 그 온라인 강의를 찍어서 학생들이 본인이 계열이 아닌 고등학교 뭐 문이과 뭐 상관없이 들어올 테니까 뭐 이과에 대한 뭐 지식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기초 지식을 여기다가 이제 자유롭게 수강해주는 이제 그러한 교육 과정을 비교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공 탐색과 진로 지원을 다양한 교양 교육과 이제 전공 교과 목 그리고 비교과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원 교수님들과 교내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카운셀링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혁신원에서, CTL에서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3T ACS 기반 뭐 33 멘토링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ACS는 여기 보시는 어드바이징 앤 카운셀링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맵플러스라는 거 하고 러닝 멘토링은 혁신을 해서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개편하거나 새로 만드는 학습 공동체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멘토링을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축이 이제 담임 교수제 기존에 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진로 취업 지원팀에서 하는 진로 취업 교육에서 전담 교수제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설계 전공이 새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학생 설계 전공 지도 교수제를 또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T1, 2, 3에서 이게 한 쌍, 두 쌍, 세 쌍이잖아요. 그래서 3대 3에서 3단 멘토링이다. 이렇게 그냥 가칭으로 제목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행제적 지원 추진 체계가 뭐 교원이나 재정이나 공간, 뭐 교원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학과 단위의 소속이 아니고 단과대학 단위의 소속이고 또 단과대학 간의 겸직을 통해서 특정 종목이 쏟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 그 전공에 많이 이제 과목을 열 수 있도록 조금 소속을 자율화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되겠고요. 재정이나 공간은 이제 특정 전공에 쏠릴 때 공간이나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참여율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는 뭐 교수업적 평가, 뭐 점수 반영이라든지 뭐 교육혁신 활동에 참여했을 때 다양한 뭐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학생 집도 수당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의 참여율을 이제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 모든 것은 저희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총괄 관리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 갖고 계셨다가 뭐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이제 내년도에 들어오는 신입생의 전공진로 탐색 지원 교육과정과 제도 현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일단은 구분을 보시면은 이제 교육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에는 교양이 있고, 이제 비교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제도는 이제 제도인 거죠. 그 다음에 영역은 대학생활 적응이냐, 뭐 진로 탐색이냐, 전공 탐색이냐, 아니면은 뭐 기초학습이나 학문 기초 지원이냐, 뭐 이런 것들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명하고 제도명에서 붉은색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확대 개편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1학년이 이제 내년에 새 부류가 옵니다. 새 그룹이 이제 배치 1이 이제 안어 칼리지, 배치 2가 단대 통합으로 오는 친구들, 그 다음에 전공을 선택해서 오는 일반 전공 친구들이에요. 이게 법례를 보시면은 동그라미라는 거는 이거는 필수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고 세모라는 거는 이제 이수가 자율적인 이제 권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미해당은 이제 해당 사항 없음 짝대기로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저 엠프레시 세미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너 칼리지 데이라고 이제 비교과를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는 현재 이제 전공자격부 세미나에서 15주 중에 이제 마지막 뭐 한 13주 차쯤 13주 차인가요? 그쯤에 그 방목 교수님들 그 하고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공모전 같은 것들을 한 수상 시상도 하고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소속감 증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따서 이제 아너칼리지 데이 비교과를 하겠다고 이제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같은 쌍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공 탐색쌤이나 전공 이해 기초교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양과 전공을 가로라고 한 이유는 전공 탐색 세미나는 이제 1학점 맨피고 한 과목 이상 필수고요. 그다음에 전공 이해 기초 교과는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개설될 텐데 이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이걸 1학년 때 보통 듣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인 전공이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이다. 근데 전공탐색 세미나가 경영학 관련된 그 그룹 안에 들어간 세미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자유선택이 아니고 전공으로 인정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공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전공과 일치할 때는 이게 일반 선택이 아니고 이게 그 전공으로 인정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비교과 부분에서는 이제 웹플러스, 뭐 아나칼리지에 말씀드린 건 이제 러닝 멘토링은 뭐 미적분이나 물리학, 통계, 시언어 등에 대해서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겠다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펀더멘털스 코र्스도 이번에 학사에서 이제 앞으로 만들어서 단과대 학과들하고 만들어서 운영할 그런 강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제도 부분에 있어서 도전학기제와 자율수강제, 이게 이제 새로 좀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생활 적응은 트리니티 에이스 기반 삼성 멘토링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들어오는 프로그램과 개편된 프로그램과 그 학생 그 그룹별로 어떤 게 필수고 뭐 이수 자율이고 미해당되는지 이걸 좀 알고 계시면은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때 조금 더 우리 대상자가 누군지 예,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과평가 보고서 후속 조치 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는 과제가 이제 16개 그 과제입니다. 이게 뭐 1번부터 이게 그 섹션 3에는 13개가 들어가 있고 섹션 4에는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16개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 기존에 저희가 AP 작성할 때는 그 사업 원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그 교육혁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번호를 교육사업이라고 꼬리표를 달았어요. 그래서 교육사업 뭐 1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육사업 안에 추진 내용이 또 있겠죠. 그리고 추진 내용 안에 하위 과제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게 추진 내용으로 개수를 세보니까 28개. 그 추진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과제가 이제 98개. 원래는 100개였는데 어제 저희가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이제 실천장님 모시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2개를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98개 정도, 98개 정도로 일단 초안이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요거와 관련된 게 이제 엑셀 자료, 요 부분이고, 요 엑셀 자료에서 요 추진, 후속 조치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이제 액션 플랜을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평가 보고 소속 조치 절차를 말씀드리면, 1단계는 이제 혁신과제 관련 부서장 회의 어제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했고요.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오늘 이제 설명드린 하위과제 액션 플랜 수립하는 거가 되겠고,
이게 이제 8월 중순까지 취합이 다 되면은 이제 액션 플랜을 확정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정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제 저희가 교육교실 추진위원회를 했고요. 이제 후속 조치 안에 대해서 큰 틀은 다 합의를 하셨고 과제에 대해서도 어렵긴 하지만 이제 도전해야 된다, 해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이제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하고 8월 14일까지 이제 액션 플랜을 부서별로 하위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한 거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8월 21일 날 AP를 확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8월 말에 아마 저희가 인센티브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세우는 이제 교육혁신 전략 액션 플랜에 있는 예산과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예산 변경이 있겠죠. 그것들을 포함해서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액션 플랜을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지금은 액션 플랜이 학기 초에 작성한 거하고 이번에 작성해야 할 거하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8월 말 9월 초에는 저희 인센티브 나온 다음에는 이걸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9월 말에 아마 사업계획서 낼 때는 이걸 또 하나로. 작년에도 그런 식이었죠. 액션 플랜 냈다가 중간에 그 교육혁신 전략 내라는 게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또 액션 플랜 또 세웠고 그걸 나중에 또 합쳤고 이런 과정이 올해 또 반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고서 과제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학사제도 유연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수요 기반 선순환 학사구조 환류 체계 도입이라는 것들을 이제 했는데 핵심이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핵심 과제 학교에서 핵심 과제 선정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뭔 소리냐 이제 보면 그 선순환 그 학사구조 체계 환류 체계를 운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일반 정규 학과 이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미래 융합형 전공이라고 해서 신입생이 없는 이제 2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과를 통해서 구성될 수, 편제와 완성될 수 있는 미래 융합형 전공을 만들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특성화 사업이나 뭐 정책형이나 자율형 또는 융합교육 연구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론칭된 그러한 융합전공을 통해서 서로 뭐 복수전공이나 다전공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일반 정규학과를 기준으로 이제 학과평가를 성과관리팀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개년에 한 3개년에 걸쳐서 이제 미흡이 되면 이제 정원 조정이라든지 전공 전환 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건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일단은 이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융합전공이나 일회용 융합전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A라는 과가 뭐 평가 결과가 3년 또 2년 동안 안 좋았어요. 그러면 융합전공이나 아니면 미래용 융합전공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다른 학과들과 융합전공을 만들어서 경쟁력이 커지면 이제 미래용 융합전공, 이것도 이제 학과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승격이 되는 거고, 또 여기서 한 3년 정도 성과가 좋으면 정원을 받는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 일반 정규 학과로 이제 승격하는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결과가 안 좋다고 바로 뭐 없애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또 다른 융합 전공으로 에, 학과를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큰 틀입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은 이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실 거니까 이제 참고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이 되나 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융합전공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그 융합교육지원센터가 이제 신설이 됐는데, 여기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융합전공에 대한 전반적인 그 총괄 관리도 있지만, 뭐 학생 설계 전공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직은 이제 6월 1일자로 신설이 됐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사무분장이나 업무 그 수행 계획이 이제 나와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위가 이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세워야 된다라는 항목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융합전공 활성화 지원 체계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융합전공마다 운영지원금을 학생당 얼마씩 해서 지원해 준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라든지 유수하면은 융합인지 육성 장학금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거 외에도 융합교육 연구회를 통해서 융합전공을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 그다음에 융합전공이 뭐 80명 이상의 강좌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수를 한다, 그 융합전공 이수한다 할 경우에는 이제 조교도 이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공간, 학습활동공간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관련된 교원의 인센티브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학교의 계획입니다. 일단 융합전공과 관련해서 조금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요 표입니다. 요 표인데 일단은 융합전공 운영 방안에 이제 단일 전공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안어칼리지 소속 무전공 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융합전공에 참여하는 학과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A 플러스 뭐 B 또는 C 세 개 학과가 다 학과가 참여하는 다학제 융합전공을 만들 경우에 소속은 그 각 ABC 학과지만 졸업할 때는 그 다학제의 D 융합 전공으로 졸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허용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을 딸 때는 단일 전공으로 이제 융합 전공을 졸업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제 제1 전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36학점을 예를 들어 융합 전공을 따고, 그 다음에 본인 소속 A과의 전공을 36을 따면 4학년 졸업 시점에 내가 어떤 거를 1전공으로 졸업장에 표기를 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네, 이게 큰 틀에서 전공 선택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전공 부분은 이제 그 융합 전공에 참여하지 않는 과의 학생들, 그죠? 그 학생들이 융합 전공을 이제 제2전공이나 제3전공,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연계 전공이나 이제 부전공으로 이렇게 이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조치 25년에 이제 학사라든지 혁신을 해서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올해 상반기에 이제 융합교육연구회를 세 팀을 발족을 해가지고 그중에 한 팀이 융합예술학 융합전공이 이제 개설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인증도 아마 이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요 나머지 두 개도 그 융합전공으로 이제 개설할 수 있도록 예, 그 같이 지원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1의 아이의 그 학생 설계 전공지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부분에 있어서 학생 설계 전공 아이들의 그 전공 이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입학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이해나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라든지 아니면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설계 전공 교육과정 설명회를 열어서 예, 이건 아마 그 뭐 안어 칼리지가 내년에 교학팀이 생기면 거기와 또는 융합교육지원센터 여기가 아마 중심이 돼서 아마 같이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회 변화에 따른 뭐 유망 직무 소개라든지 학생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로드맵 우수 사례 뭐 이런 것들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교과 검색 사이트를 활용한 뭐 셀프 교육과정 설계 방법 또는 학생 설계 공모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 정보를 이제 설명을 하고요. 학생이 이제 학생 설계 전공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제 이수하는 그래서 학생 설계 전공으로 졸업하는 이런 프로세스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생 설계 전공의 운영과 이수 체계는 이제 2 플러스 3 운영 이수 체계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 운영이라는 거는 뭐냐면 학생 설계 전공을 학생부로 하라 그러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학사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교과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직물 중심으로 어떠한 교과들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는지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자문단, 뭐 교수님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학 제시형인 그 학생 설계 전공 그 교육 과정을 짜는 겁니다. 그거를 24년에 5개, 25년에 10개를 만들어서 로드맵을 학생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학생이 로드맵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가 교과목식 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제시형과 학생 설계형 크게 운영 유형이 두 개로 나뉜다. 그런 얘기고, 3이수 유형은 이제 이랬을 때 이 학생 설계 전공을 단일 전공이나 제일 전공이나 다전공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 설계 전공 운영 방안 보시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일 전공은 63 이상을 따면은 이걸로 졸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1전공은 뭐 예를 들어서 자율전공학부 학생이 학생성기의 전공 36을 따고 기존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학과를 또 제2전공으로 36을 따요. 그러면은 안화칼리지에 남아서 졸업을 할 때 제1전공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공 선택제. 그리고 다전공은 기타 모든 학과 학생들이 학생 설계 전공을 제2전공이나 제3전공. 그러니까 다 자기가 36학점이나 21학점 코스를 짜서 승인을 받으면 학생 설계 전공이 부전공이나 제2전공으로 지켜서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전공 말고 다양한 전공을 원하는 전공을 학생들이 설계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겠습니다. 교과 검색 사이트 구축하는 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년에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이제 교과 검색 사이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해야 되고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학과별 이제 전문가, 학생 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이게 정말 유용한 사이트, 유용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은 없는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마련을 해서 올해 완성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생 설계 전공 교육과정 이수 로드맵 모델링을 이제 5개. 이 5개라는 건 적은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결국 5개 과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개 전공이기 때문에 25년에는 내년에는 10개를 또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요 학생 설계 전공이 뭐냐라는 게 꼭 책자뿐만 아니고 뭐 영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관련 부서에서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학교들을 보면은 이제 뭐 짤 영상 같은 거나 아니면 짧은 뭐 영상으로 요 유튜브에 이런 그 자기설계 전공이나 아니면 이제 무전공 학부 학생들에 대한 그 어떻게 학사 제도를 이용하고 학교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서 저희도 이제 영상 같은 것들도 좀 홍보 자료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의 신기술 첨단 산업 분야 모듈형 교육과정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선진화 모델 구축인데 사실은 뭐 급조된 겁니다. 예. 기존에는 22년까지는 저희가 전공형으로 해서 전공 심화형, 연계융합형, 직무중심형밖에 없었는데 23년 저희가 되면서 교양 마이크로 디그리하고, 그 다음에 올해 24년에는 비교과 마이크로 디그리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 신기술 첨단 산업 분야의 교양과 비교과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가겠다. 이제 큰 틀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의 그 마이크로 디그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큰 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지침이나 이런 것도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이제 전공 3종, 요 세 가지의 그 마이크로 디그리가 이제 47개가 개발 운영이 됐고요. 교양이 1개가 개발 운영됐고, 비교과는 4개 개발 1개가 운영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실제로 그 이수한 수료자 비율을 보면, 전체가 이제 2천 명 중에서 한 180명 정도라서 비율이 한 1.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양 마이크로 디그리는 이제 22년에 개발해서 23년에 개발해서 24년 1학기에 처음 운영을 했는데 1학기 5월에 벌써 953명이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마이크로 디그리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모듈형 그 과정에서는 이건 이제 아마 혁신원에서 이제 하고 계신 부분인데 신기술 첨단 산업 분야 모듈형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학점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현재 그 진로 탐색 활동 학점제라는 게 있는데 학생 자율주도형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부서 제시형이라고 해서 부서에서도 진로 탐색 활동 학점제를 활용해서 비교과를 개설을 하고 그거를 충분하게 이수를 했을 때 그걸 교양이나 전공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혁신원에서 이 신기술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모듈형 비교과를 4개를 공모 개발한 거고요. 그중에 하나를 운영한 거고 그럼 이걸 이수한 애들은 이제 학점 인정으로 연계해 주는 이 부분을 이제 올해 하반기에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이제 혁신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해 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양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AI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교양 마이크로 디그리 원래 하기로 했던 거 올해 개발을 하시고 내년에 이제 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교양 마이크로 디그리 올해 개발할 AI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교양 마이크로 디그리 운영하신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결과 분석 환류 를 내년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원래 했던 계획이니까 이건 그대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사제도 유연화 운영 확대를 위한 전공 선택권 및 학습 자율권 뭐 보장 뭐 이 부분 과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여겨 보실 거는 이제 유연한 학사제도 명시대학교의 유연한 학사제도가 뭐냐? 일단은 기존에 이제 하던 진로 탐색 활동 학점제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대체 학점제, 그다음에 코어 학기제 이거 세 개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도전 학기제입니다. 이따가 뭐 뒷부분에 요 3점, 2.1 가 과제 가면 상세하게 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너칼리지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이 왔을 때 1학년 1학기 이제 학예방학 때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애들은
국내외 이제 몰입형 진로 탐색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약 300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국내외에서 찾을 수 있도록 에, 그, 그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학기제라고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새로 저희가 계획에 집어넣은 게 이제 MJU 자율수강제 이 부분인데 이제 자율수강제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수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강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학생이 전공 이수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 수강 신청이나 학점 이수가 가능한 그런 큰 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과목은 일단 계획서상에는 이제 학과별로 이제 전공 기초교과 앞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전공 2의 기초교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과목들이 학생들이 이제 특정 전공에 몰리게 되면 많아지니까 다 분반해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강좌를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전환 운영해서 그 강좌들은 학생들이 온라인에 찍어놓은 16차 그 과정들을 수시로 수강 신청하고 수시로 들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학기 말에 정해진 날짜에 오프라인 시험을 통해서 이제 성적을 부여받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 학기당 취득 학점은 학기당 취득 학점을 초과해서 이수 가능하다라고 계획서에 넣어놨는데 이게 이제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운영하시려 보면 기존에 있는 뭐 룰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마이너한 수정은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자율수강제라는 이름으로 뭐 이것대로는 아니더라도 그죠? 자랑할 만한 우리 학교의 특색 있는 수강제도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학위 과제를 조금 더 고도화시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적혔다고 해서 꼭 이대로 가야 된다, 꼭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운영팀에서는 이제 보고서를 이제 집재로 작성을 한 거고요. 실제 부서에서는 이제 이게 너무 현실성이 사실 좀 예를 들어 없다 그러면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장님들 만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어렵다, 쉽진 않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이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한번 추진해보자, 라는 의견으로 이제 모아지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일정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계 혁신성인데, 25년도에 우리 학교 모집 단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 학칙에 있는 정원표들인데요. 여기가 이제 모수 제외라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학과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융합대학이나 스포츠예술대학은 이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 정원 중에서 2,233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안어칼리지로 들어오는 무전공 학생이 안어칼리지하고 단대통합이 합쳐서 1,092명이에요. 유형일이 안어칼리지고 유형이가 단과대 통합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대 통합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되겠죠. 그래서 유형 1이 이제 446명, 유형 2가 646명에서 합쳐서 1092명이고 유형 1이 20%, 유형 2가 28.9에서 48.9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대비 약 50%에 대한 정도의 학생들이 부전공으로 들어온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은 유형별로 요 비율은 이제 이해가 되셨고, 요거 2,233명인데 요거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입학 정원 기준인 거고, 원래는 모집 정원 기준은 전년도 2월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는 2월 인원을 넣었는데 아마 수정을 저희가 여기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2,233명이다. 25년도는. 26년 또 바뀔 수 있겠죠. 그 모집 인원이 2월 인원이 늘어나면. 근데 정원은 어쨌든 2,23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너칼리지 애들은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전공을 정하지 않고 정원 제한 없이 이제 제한 안 한다는 거예요. 원하는 전공으로 다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체 통합 아이들은 단과대학 내에서는 원하는 전공으로 다 갈 수 있다. 되게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안어 칼리지에 있는 그 자율전공 학생들은 인문하고 자연하고 따로 모집을 할때 하는데 2학년 올라갈 때는 뭐 서울로 다 갈 수도 있고요. 용인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과 서울에 있는 과막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서울로 들어온 자율전공 학생이 뭐 예를 들어 자연 캠퍼스에 있는 반도체공학과 갈래. 그러면 2학년 때 반도체공학과로 이제 선택해서 이제 전입할 수 있는. 그래서 용인에 있는 안어칼리지 학생은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뭐 경제 아니면 경영학과 가겠다. 2학년 때 그과로 바로 전입할 수 있는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모집 단위가 이전하고 다르게 스트릭트하지 않고 되게 유연하게
확장한 벽들이 많이 허물어지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오는 애들이 이제 그 자율전공이나 단과대 통합선발 애들에 대해서 관리를 되게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발 교육에 대한 홍보도 잘 해야 되지만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 학사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관련 자료들도 또 많이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3.2 학생 지원 및 관리 체계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전공 진로 탐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로 탐색 활동 학점제를 유형을 세분화한 겁니다. 이제 원래는 학생 자율 주도형밖에 없었는데 이제 부서 제시형을 추가해서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그 인문진로 취업 지원팀에서 부서 제시형을 하나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쯤이면은 이제 학점을 뭐 거의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앞서 얘기 드린 혁신을해서 얘기하는 신기술 분야 모진업 비교과도 이거와 연계해서 이제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을 2학기 때 협업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은 이제 학칙 개정도, 규정 개정도, 운영 규정 개정도 이제 따라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 다음 과제를 보시면은, 학생 지도 및 관리를 맞춤형 상담 수행에서 MJU 그 트리티 ACS라고 해서 어드바이징 앤 카운슬링 시스템 구축인데요.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담임 교수제하고 진로 취업 지도 전담 교수제 그리고 앞으로 아너 칼리지로 들어올 무전공 학생들 있잖아요. 그네들은 학생 설계 전공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학생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학생을 지도할 학생 설계 지도 교수제를 신설해서 운영하겠다. 이게 큰 틀이고 그다음에 일자리 센터에 있는 취업 전문 컨설턴트나 융합교육지원센터에 앞으로 내년도 이제 1학기부터 이제 오실 연구전담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융합교육 상담, 그다음에 학생 상담 센터를 통해 정무 상담사를 통해서 마음 건강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상호 연계 상담을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은 이제 어드바이징에 대한 거고 밑에는 이제 카운슬링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드바이징 앤 카운슬링에서 ACS 시스템이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서에는 저희가 이제 그 트리티 ACS 운영을 위한 부서별 역할을 명확화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명확화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그 성과 평가 보고서는 실적이 계획도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반기에 우리가 하겠다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부서에서 이제 안으로 이제 내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다라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고 이제 는 겁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괄부서와 그다음에 단과대나 아나칼리지 교육팀, 그다음에 진로취업 지원팀이 3축이 돼가지고 같이 협업을 할 거고 상호 연계하는 카운셀링 부서들이 같이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계획을 짜실 때 이런 내용을 그대로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각 부서부를 역할 분담은 어떻고 그다음에 상담이나 그다음 지도 체계가 어떤지 그림으로 만들고 그걸 한 두세 장 정도로 만들어서 결제 하나 해놓으면은 이제 되는 거죠.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매 학기별로 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무엇을 그럼 점검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참여하는 교수님들에 대한 이제 교원 역량 강화 교육도 이제 당연히 이제 하셔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실적 대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전공 및그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멘토링 전공 진로 페스티벌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맵을 웹플러스를 개편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학문 기초 교과에 대한 그 학생들 중심의 공부 모임 이런 거 러닝 멘토링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9월에나 10월에 이제 학사에서 전공 진로 페스티벌을 시범 운영을 할 건데, 올해 시범 운영을 하고 보완해서 내년에는 아마 양캠퍼스로 운영한다든지 확대 운영할 그런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 학생 성장 관리 시스템 구축 진로 취업 지도 인프라 이 부분인데 마이크 플러스 보도하는 이제 핵심적인 건 사회중지 길라잡이 시스템. 이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직무를 딱 찍었을 때 관련된 학과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과들을 들어야 되는지를 쫙 리스트 뽑아서 추천해 주는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졸업생들의 데이터와 이제 비교해서 졸업생들은 어떤 것들을 했는데 나는 이런 걸 안 했으니 좀 더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고도화를 올해 10월까지 진로 취업 지원팀에서 완료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중도 탈락 고위험군 관리 시스템 부분인데
저희가 22년, 3년 통해 가지고 그 AI 빅데이터 기반 이제 탈척방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23년 2학기하고 1학기에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조금 뭐 보완해야 될 게 많이 있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들도 하위 과제로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좀 보시고 그 과제를 확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지 성공조는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용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적 관리도 지금 이렇게 이제 정리가 잘 됐는데 앞으로도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 학기별로 연별로 어느 정도 학생들이 몇 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는지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1에 이제 전공 자율선택 모집학생 관리 체계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 앞부분은 이제 자율전공학부 신입생을 총괄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냐, 이제 그런 거예요. 명시대학교는 자율전공으로 들어오는 애들 엄청 많은데 전체 전공의 20%인데 얘네들 어떻게 관리하겠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요 총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다라는 거 저희가 사전 연구를 했다라는 요 내용인 거고, 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학생이 입학을 해서 전공진로 지원 맞춤형 지도 관리를 해서 전공 선택을 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학생활 적응하고 전공 진로 탐색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도적인 부분, 창의적 교육 기회 제공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멘토링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활 적응 및 전공 진로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생활 적응 기초는 보면은 뭐 엠프레스 세미나라든지 쿼터멘트 코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포괄적 확일적은 이건 이제 전공 탐색이라는 건, 포괄적이라는 건 그냥 여러 전공이 하나의 팀티칭 세미나로 운영이 돼서 맛보기를 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 확인적이라는 건 그중에 내가 하나를 딱 찍어요. 이제 그랬을 때 전공 이해 전공 이해 기초교과 이걸로 이제 넘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성된 거 보면 교양이 약 두 강좌, 비교과 두 개, 그 다음에 전공이 두 개. 요 두 개는 이제 본인 전공과 일치할 때는 이제 전공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전공으로 표기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학생이 일반 전공이나 그다음에 학생 설계 전공이나 융합 전공이나 미래 융합형 그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것들을 단일 전공이나 제일 전공이나 다전공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율전공학부 무전공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을 위한 자율수강제와 또 도전학기제가 있습니다. 물론 자율수강제는 뭐 이 학생들뿐만 아니고 기존 학생들에게도 뭐 연다 그러면 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 트리니티 HCS 기반 3산 멘토링은 설명을 이제 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각 그 과목 그 하위 꼭지별로 엔프레시 세미나가 이제 뭐냐, 이제 필수 교양이고 2학점이고 PMP입니다. 그래서 자율전공학부 학생하고 그다음에 단대 통합 학생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공통 교양은 아니지만 교양으로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공 탐색 세미나는 이제 1학점짜리 PMP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일치 시에 전공 학점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전공하고 단과대 통합 학생은 한 개 이상은 이제 무조건 들어야 된다. 최대 네 개까지 이수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공 이해 기초 교과는 전공 탐색 세미나 포괄적 그 전공 이해 과목을 들었을 경우에 이게 이제 확인적 과목이 되는 거죠. 그 수강 후에 해당 전공으로 내가 진입하기 위해서 기초 교과를 듣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입생 멘토링 제도는 이제 맵플러스하고 러닝 멘토링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어 칼리지 학생 담임 교수제를 이제 운영하겠다라는 건데, 엠프레시 세미나를 무조건 이제 다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무전공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 담당 교수님을 이제 담임 교수로 이제 지정하겠다. 그래서 1학기 때는 수업을 같이 하고 2학기 때는 담임 교수 역할을 같이 하면서 4학년까지 평생 지도 교수 역할을 하겠다. 물론 2학년 때 학과를 이제 지정해서 들어가면 또 그 학과에 가서 담임교수 지정이 되겠지만, 그냥 그 1학년 때 그 담임교수로 안덕칼리지 담임교수로 찍은 이 평생지도 교수는 그냥 4학년 동안 이제 그 자율적으로 교류하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평생교수 지도교수제라고 이제 명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안업칼리지 학생 대상 학생 설계 전공 지도 교수제 운영기획 수립 이 부분이 있는데, 이 학생 설계 전공 지도 교수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진로 취업 지원팀에서 그 진로 취업 지도 전담 교수를 교수님들을 뭐 관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뭐 뭘 하셔야 하는지 워크숍도 하고 교육 과정도 제공해드리고 뭐 인센티브 드리고 이렇게 하듯이 학생 설계 전공 지도 교수도 풀을 구축을 해서 뭐 학과별로 한 번씩 위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학생 설계 전공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또
교육도 필요하죠. 이분들을 위한 교육, 또 상담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화칼레지 학생 몰입형 진로 탐색을 위한 도전학기제 운영 계획. 이게 이제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대상은 이제 안화칼레지 자율전공 신입생 전체가 되는 건데 공모해서 선발하는 거고요. 1학년 1학기 학예방학을 활용해서 몰입형 진로 직무 탐색을 위한 자율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을 하면 선정이 되면은 활동 지원비를 개인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원받은 학생은 이제 2학기 등록을 필수로 해야 된다. 저희가 계획에 넣은 거는 이제 이걸 따면은 이제 2학기에 성적으로 집어넣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학사에서 만약에 그냥 학예 계절학기로 그냥 넣는 게 낫다 하면은 이제 그렇게 세부 운영 계획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년에 해야 될 일, 25년에 해야 될 일 적어놨으니까 쭉 보시면서 하위과제를 확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3의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교수법과 관련된 학습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거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기초 및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부분도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이 이제 줄어서 이 부분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새로 들어가는 게 타전공으로의 이제 수월한 전공 전환 지원을 위해서 전공별로 기초 학문 분야 온라인 콘텐츠 펀더멘탈스 코스를 비교과급 교육 과정으로 온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개발 절차는 뭐 단과대학 대상으로 이제 수요 조사를 하고 과목을 도출한 다음에 온라인 과목으로 이제 만들 교원을 모집을 하고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입생이나 재학생 대상으로 그것들을 내년도 상반기부터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참여하는 교원에 대한 이제 운영 인센티브라든지 관리비 지원비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같이 지원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건 겁니다. 내가 이제 하려는 그 전공을 정하지 않았지만 내가 뭐 수학이나 물리가 약할 때 그거에 대한 기초의 기초를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비교과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뭐 4주차 과정으로 하실지 뭐 6주차 과정으로 하실지 뭐 아니면 뭐 2주차로 하실지는 이제 실제로 이 교육 과정을 짤 때 그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MJU 자율수강제 이건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션 4에서 교육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제 제도 기반 구축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관련 부서들에서 관련 그 규정 개정을 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안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보고서에는 이제 다 개편된 걸로 이제 넣어놨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이걸 실질적으로 교무위원회에 올려서 확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위과제를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이행을 하시면 되겠다. 그 외의 내용들은 뭐 보고서를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보고서에 대한 이제 주요 내용들은 이제 여기서 설명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